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고요. 두 번째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고요. 세 번째는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이거 세 가지 그냥 오늘 하는 김에 그래프 이야기를 쭈루룩 하려고. 근데 이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그래프는 RPM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60쪽에 보시면 뭐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 밑에 그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뭐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절대값을 대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안에 들어있는 게 0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x가 1보다 작을 때 1에서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식을 다 따로 찾으시고 그림을 그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뭐 찾는 거예요? 꺾이는 점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해되나요? 꺾이는 점? 왜 꺾이는 점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x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의 부호가 달라지고 얘의 부호가 달라져요. 하지만 차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서 1차인 건 그대로야. 직선이란 이야기야. 게다가 하나 더 꺾인다는 것의 의미는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끊어지는 건 아니고 꺾어지기만 하는 거야. 생각해보면 x가 1이 되는 순간 그것의 좌우에서 x가 1 되기 전이랑 1 된 후랑 뭐가 차이 나는 거냐면 요 녀석의 부호만 차이가 나거든요. x 앞에 부호. 물론 뒤에 오는 숫자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1인 순간에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앞 뒤에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달라진다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절대값이 여러 개 있는 직선의 경우엔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들을 잘 찾으시라 그런 이야기고요.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이유는 그때가 바로 꺾이는 점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 꺾이는 점의 좌표를 먼저 좀 찾아보면 꺾인다는 건 다시 말해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순간을 찾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x좌표 1일 때랑 x의 값이 2일 때 그 두 개가 이 직선 입장에서는 꺾어질 때이기 때문에 x는 1하고 x는 2 요거 두 개가 꺾이는 순간이고요. 그때 실제 좌표 y좌표까지 찾아보면 x에 1을 대입하면 y는 1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x에다 2를 대입해보면 1이에요. 그죠? 그래서 1,1과 2,1이 꺾이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고 y축이라고 했을 때 1,1이랑 2,1을 표시를 해보면 1,1을 여기라고 하고 2,1을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1, 2, 1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가 꺾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자로 생겼다고 찍찍 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 꺾이니까. 그럼 얘보다 클 때랑 얘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기울기만 보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끊어지진 않거든. 이 점을 지나간다고. 이 점의 오른쪽에서 즉 x가 2보다 크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 직선 될 거냐면 2짜리 직선 될 거예요. 뒤에 오는 숫자는 안 봐도 돼요. x 앞에 개수만 보는 거야. 우린 기울기만 보면 된다고요. 어차피 이 점 지나가니까. 그래서 얘도 더하기 x로 나올 거고 얘도 더하기 x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2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기울기가 대충 2 정도 되는 직선을 이렇게 긋는다고요. 얘 기울기가 2예요.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때요? 얘 마이너스겠죠? 얘도 마이너스거든? 합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상태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복잡하게 생긴 녀석을 하나만 더 해보면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너무 재미없나?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절대값이 몇 개 붙은 상관없는 거야. 그냥 꺾이는 점이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얘도 당연히 우리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꺾어지는 점이고요. x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하고 이렇게 세 개예요. 그때마다 y좌표를 살펴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이고 1이고 이거 4야. 절대값이니까. 다 합치면 5예요. 0 대입해보면 1이고 0이고 2예요. 그래서 얘는 3입니다. 1 대입해보면 2하고 1에다가 0이니까 3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점이 꺾어지는 점이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면 x축, 얘는 좀 작게 그릴게요. y축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1, 2, 3, 4, 5 여기라고 합시다. (0,3은) 여기 있고요. 1,3은 여기 있겠죠. 그럼 꺾어지는 점 3개를 잡았고 그 사이사이에선 안 꺾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리고 나서 양옆은 어떻게? 기울기만 본다고? 왼쪽부터 볼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도 음수. 기울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얘보다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얘는 참고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죠. x좌표가 1, y좌표가 2 차이 나니까 그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될 거고 그럼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기울기가 4인 직선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찌그러진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지만 다른 거 아니야. 꺾어지는 점만 잘 찾으시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죠? 하나만 딱 더 할게요. 이거 x-1 빼기 2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4 뭐 이런 거 할까요? 좀 이상한 거 나오려나? 몰라, 뭐 대충 해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얘도 당연히 꺾이는 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충분히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방법은 다 똑같은 거예요. 숫자만 바꾼 건데 혹시 이렇게 생긴 게 맨날 이런 모양새보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근데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꺾이는 점 x좌표 1이고요. x좌표 2고요. x좌표 4예요. 그때마다 y좌표 생각해 보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이거야. 2 대입하면 1 빼기 0 더하기 2 3 4 대입하면 3 빼기 4 이렇게 생겼죠. 얘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좀 위에다 그려야 되나? x축 y축 1,1 2,3
4, 마이너스 1. 이거 세 개가 꺾이는 점이에요. 사이사이에선 그냥 찍찍 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살피자고요. 왼쪽은 다 음수. 이거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얘 마이너스 2로 나올 건데 얘 때문에 플러스 2가 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 1 나오죠. 기울기 얼마예요? 얼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빵! 빵! 4보다 크면 다 양수야. 1 빼기 2 더하기 1. 빵!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그림을 그리면 요 따위로 생겼다고. 오케이? 그래서 쟤처럼 맨날 예쁘게 생긴 거 아니라 이런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상한 거. 되게 그리고 보니까 예쁘지 않아요? 이런 거 충분히 그려질 수 있다고요. 근데 봐봐. 생긴 모양은 다 이상하게 생겼지만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 그리는 거라고요. 꺾어지는 점 잘 살펴보시고 그 사이는 잘 이으면 되고 그냥 찍찍찍 그으면 되고 양 옆에선 기울기만 확인하셔서 그리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절대값이 씌워지면 어떻게 식이 변할까인데 얘는 이게 필요해요. y는 fx, 밑그림이 필요합니다. 기본이 될 그림이 누구냐면 x축, 뭐 y축에 이렇게 생긴 녀석을 기본 그림으로 해서 얘 가지고 뭐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 fx 이거 하나 그려볼 거고요. 요것도 하나 그려볼 거고요. 요것도 하나 그려볼 거고 요것도 하나 그려볼 건데 식을 이렇게 써놓으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막 써보면 뭐 꼭 2차에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2차라고 생각하고 그려놓은 게 포물선처럼 생겼으니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치면 얘는 식 전체에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진 거니까 ax 제곱 더하기 b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원래 절대값 x 제곱 이렇게인데 절대값 x 제곱은 그냥 x 제곱이랑 똑같아서 x에만 절대값 씌우는 경우에 짝수 차에는 절대값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세 번째 있는 건 말 그대로 절대값 y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얘는 절대값 y가 ax제곱 더하기 b 절대값 x 더하기 c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절대값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양수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냥 마이너스를 달아가지고. 그죠?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양태는 이런 거라고. 절대값 x라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그냥 지워지는 거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작으면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나 붙이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 기호가 하는 짓은 이거라고. 그지? 그럼 이제 이 뒤에 오는 식에서도 달라질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저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면
절대값은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란색 그림이랑 똑같아. 원래 그림이랑 똑같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일 땐 절대값을 벗기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걸 보자마자 그림을 바로 그려야 돼요. 노란색 손으로 쓰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건 이해하자고 쓰는 거예요. 이 녀석은 그래서 뭐란 이야기냐면 절대값을 풀어서 써보면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거 자체가 0보다 크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얘가 0보다 등을 여기다 넣어야겠다. 얘가 0보다 작으면 그냥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라.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되죠? 그럼 얘는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x가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x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x가 0 이상이면 원래 거랑 똑같이 생긴 식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는 건데 뭐 제곱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 y가 0보다 크냐 작으냐예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y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y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귀찮은데? x랑 y가 둘 다 0보다 클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 둘 중에 하나가 0보다 x가 0보다 클 때, y만 0보다 클 때 식이 4개가 써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노란색으로 쓴 건 참고하자고 그냥 쓴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은 노란색 그림 없이, 노란색 과정 없이 바로 그림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축이고 y축이고 얘도 x축에 y축에 이게 기본 그림이었어요. 요 기본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 자체가 이제 y 값인데 원래 y좌표가 0보다 클 때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 그림에선 노란색 곡선이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란 이야기야. 원래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거든요. 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라는 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는 어떻게 할 거래?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버릴 거래.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이 그래프가 될 거다 해요.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식 전체의 절대값이래. 식 전체의 절대값이래.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건 내비두고 밑에 걸 접어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음수였던 녀석을 양수로 만드는 거니까. 되죠?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있는 건 이거 좀 두꺼운 걸로 그릴 거였나? 두 번째 있는 건 x좌표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이야기하는데 x좌표가 0보다 크다는 건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누굴 그리래? 원래 거랑 똑같은 거.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은 원래 거랑 똑같은 걸 그리래. 그리고 y축 기준으로 왼쪽은 누구를 그리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걸 그리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요. y축 대칭이라고. x가 0보다 작을 때, 즉 y축보다 왼쪽은 y축 대칭이동한 녀석을 그리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자, x에만 절대값이 있네. 그럼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을 거니까. 오케이? x가 0보다 클 때 절대값은 없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그냥 그려. x는 0.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그 소리라고요. 그럼 같은 원리로 이렇게 가볼까요? 이번엔 y에만 절대값이거든. y가 0보다 크면 그냥 그려. y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잖아요. x축 위엔 그냥 그려. x축 밑에는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죠. x축 대칭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저거랑 다른 거야. 똑같이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렸지만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잘라진 거냐면 요 녀석이 0보다 클 때니까 이거 바깥쪽은, 요 녀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 안쪽은 이란 소리거든요. 이거 바깥쪽이랑 이거 안쪽으로 나눠서 올리냐 마냐인데 이거는 x축 윗부분에 어떤 그림 그리고 x축 아랫부분에 어떤 그림 그려라 라고 나눠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려놓고 나서 보면 사실 이거는 함수도 아니야. 함수가 아니야. 이거 막 x값 하나에 y값 두 개씩 있잖아요. 여기 심지어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없다고. 막 좌표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보면 이런 건데 뭐 요런 점, 이런 점 좌표 뭐 3,-1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보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막 쓴 거예요. 3,-1이라고 쓰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F3이 -1이야 이런 뜻인데 여기다가 3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F3은 -1이니까 3을 대입하면 절대값 -1이야. 그러니까 이건 3,1이 나와야 돼요. 3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다고. -1이 아니고. 그지? 그런데 얘는 3을 대입하잖아? 그럼 얘가 -1이거든요? 절대값 y가 -1이래. 없지. 없다고 그래서. x좌표가 3일 때 y좌표는 없어요. 하나 더 해볼까? 3, 좀 그런가? 5,2 뭐 이런 거 할까요? 이런 점 있다고 치면 5,2를 지나갔다는 건 F5가 2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요. 이런 데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5를 넣잖아? 그럼 절대값 y가 2다 그 얘기야. 절대값 y가 2라는 건 y는 2여도 되고 -2여도 돼요. 그래서 5,2도 지나고 5,-2도 지나요. 두 개 지나간다고. 이것도 하나 볼까요? 아까 3,-1 했거든? x에다 3 집어넣으면 이거 -1이야. 그래서 3,-1을 지나요. 근데 3이 아니라 여기다 -3을 집어넣잖아요. 그래봤자 f 입장에서는 3이 들어온 거랑 똑같아. 그래서 -3을 집어넣어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좌표를 대입해보면 그렇게 생겼는데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x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y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y는 0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그럼 그 두 개를 짬뽕하면 이 녀석이겠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커. 그러면 1 싸우면 그냥 그려. 1 싸우면은 그냥 그려.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 그림이에요. 복잡하게 생겼죠? 복잡하고 아름답게 생겼는데 원리는, 그림 그리는 원리는 다 똑같다.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땐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고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복잡한 녀석이 나와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RPM 책에는 잠깐만 들어봐봐. 없네. 어디 바이블인가? 어디 책인가는 보면 이거를 직선으로 예를 들어놨는데 직선 가지고 예시를 들면 이게 x축 대칭 이동한 건지 뭐 y축 대칭 이동한 건지 헷갈리거든. 아니
절대값을 씌워서 그런 건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런 건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복잡하게 생긴 이 2차 곡선 같은 걸 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게 요 두 가지가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는 이제 가우스 함수 이야기인데, 가우스가 뭔지는 뭐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 수학 상할 때도 했으니까. RPM에는 없지만 어차피 언젠간 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난 김에 그냥 지금 합니다. 가우스가 뭐였냐면 정수 될 때까지 작아지란 이야기죠. 그게 가우스잖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이거 가우스 나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어떤 실수 x를 n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n은 뭐냐면 정수고 알파는 0 이상이면서 1 미만의 소수예요.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야. 모든 숫자는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실수는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다 가우스 x 이렇게 하면 얘는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n이다 그 얘기야. 그냥 알파만 버리면 돼요. 그죠? 아니, 참고로 이거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 뭐 5.3 이런 숫자는 이거를 5 더하기 0.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우스 5.3 그러면 이건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5.3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3 이러시면 안 돼요. 0보다 작은 소수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0.7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5.3이 돼요. 소수는 0보다 커야 되거든. 사용로가 할 때 하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이 마이너스 6이에요. 즉 가우스는 정수 될 때까지 작아지라는 거야. 물론 알파가 0이면 즉 x 자체가 원래 정수면 가우스를 씌워도 자기 자신이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가우스라는 건 이런 효과인데, 그럼 fx의 가우스가 씌워진 녀석은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거야. y는 가우스 fx. 얘는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걸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고요. 역시나 어려운 걸로 그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되는 그림 y는 fx를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얘는 좀 크게 그릴게요. 하면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기 편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고요. 편의상 뭐 x축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여기가 x,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내일 쉴 생각에 기분이 좋아서. 특강 너무 힘들어. 어떡할 것 같아. 진짜 방학 때마다 진짜. x축이에요. 가우스를 씌울 건데, 식 전체의 가우스를 씌울 건데, 이런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 fx라는 녀석 자체가 정수면 가우스 씌워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선이 하나 필요한데, 그 보조선 누구냐면 y좌표가 정수되도록 하는 선이 필요해요. x축은 y는 0이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뭐 y는 1, y는 2, y는 3, y는 4, 또 y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선들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나서 이 보조선들이랑 하얀색 곡선이 원래 만나는 점들이 있죠. 그런 점들은 애초에 y좌표가 정수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y좌표가 애초에 정수였던 점이기 때문에 가우스를 씌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이야.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은 자, 요 하나만 딱 뜯어가지고 좀 크게 볼게요. 이걸 x축이라고 보고요. 요거를 y는 1이라고 보고요. 이 안에 곡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얘는 원래 정수점이었으니까 점이 찍혀 있고 얘도 원래 정수점이니까 점이 찍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된 거니까 이 수많은 점들은 가우스를 씌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부 다 0이 돼버려요.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이다. 다 0. 얼마인 애들이거든요. 가우스 씌우면 다 0이 돼.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이놈부터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놈까지 0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딱 여기서 구멍이 뽕 이렇게 뚫립니다. 왜냐면 얘는 1이거든. 이 뒤로는 얘네들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0까지 안 내려와요. 다 1. 얼마인 애들이거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무슨 말이 되죠? 마치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애들이 계단에 먼지 쌓이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래서 얘는 그림을 완성을 시켜보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정수 될 때까지 작아지는 거니까 이 여러 개의 점들은 다 여기 와서 쌓여요. 요런 식으로. 이거 그냥 표시하려고 점선 그은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쌓이겠죠. 물론 여기 구멍이 뻥 뚫릴 거고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 여기서 구멍이 뻥 뚫리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거 옆에 있는 애들은요. 이거 실수 많이 하는데 여기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옆으로 그렸지만 얘네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중이에요.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래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고? 다 여기로 간다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왼쪽으로 긋는 거냐 오른쪽으로 긋는 거냐가 아니고 이 각각의 점들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 여기로. 이렇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로 오겠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길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필요 없는 거 다 지우면 돼요. 싹싹싹싹싹싹 여기 다 지우고요. 원래 있던 것도 지워야겠죠? 가우스 씌웠으니까. 얘가 이거예요. 가우스 fx. 이걸 그렸더니 누가 그랬어. 무슨 실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예쁜 카페에 있는 책장 같아 보여요. 실제로 계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정수점이 되게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라서 이렇게 뚝뚝 끊어진 상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가우스 fx 그래프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할 건데 하나 더 하려고 남긴 거예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요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면 fx 빼기 가우스 x. 가우스가 들어간 건 이거 두 개만 잘 그리시면 끝나요. 얘는 이거 이제 수원 선행하는 사람 특강 듣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특강 듣는 사람들은 이 표기도 많이 봤죠.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소수 부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보면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 가우스 x를 n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x에서 가우스 x를 빼면 누가 남아요? 알파만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fx의 소수 부분만 남기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미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림 잘 그려보면 아마 치역이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밖에 안 남겠구나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거랑 똑같은 거를 그려보려고 제가 노력을 할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림 되게 이상하네.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여기 x축이에요. 이렇게. 얘도 왼쪽에 있었던 것처럼 정수점이 되는 보조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y는 1, y는 2, y는 3, y는 4, y는 마이너스 1 이런 선들이 이런 선들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 x축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우스를 씌워봤자 어차피 0이라는 값을 갖는 애들이어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그냥 떼기 0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어차피 뺄 게 없으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들은. 근데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1하고 2 사이에 있는 애들이어서 가우스를 씌우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1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1을 빼야 돼. 1을 뺀다는 건 밑으로 한 칸 내리라는 이야기니까 이거 뜯어가지고요. 뜯어서 한 칸 내려서 다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도 마찬가지 0과 1 사이가 될 때까지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구멍이 뽕 뚫리고요. 요 구멍에 있던 애들은 여기 와서 점이 하나 뽕 찍혀요. 이렇게. 요 점 여기 밑에 찍히고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애들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돼요? 이거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을 빼세우니까 차라리 더하기 1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뜯어서 한 칸 올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야. 얘는 요 조각조각이 그러니까 정수점이 되게끔 칼집을 넣어서 이 조각조각을 0, 1 사이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도 필요 없는 애들 다 지우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0 쪽에는 다 이렇게 점이 찍힌 거고요. 1 쪽에는 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fx에서 가우스 fx를 뺀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우스가 달려 있는 건 식 전체에 가우스 있는 거랑 식에서 가우스 달린 거 빼는 거랑 요 두 개만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럼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이건
글쎄 지금 당장은 뭐 자주는 안 나올 텐데 요거는 2학년 때 되면 나옵니다. 아직 먼 미래라고 느껴질지 모르겠다만 2학년 2학기 되시면 두 번째 단원 중단원으로 2단원이 함수의 연속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나와요. 한 꼭지로 아주 중요한 한 꼭지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그리는 방법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봐서 알지만 그림 그리는 게 약간 빡세잖아요. 칠판에 그리는 게 다시 설명 안 할 거예요. 질문하면 나 그냥 영상 주소 알려줄 거야. 다시 보라고. 다시 안 해. 진짜로. 그래서 요거 가우스 함수 그래프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이야기를 할 텐데 합성함수 그래프는 엄청 복잡하게 생긴 녀석은 다행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합성함수는 조금 1차식 같은 거 간단한 녀석들을 합성하는 건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제를 제가 하나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 보통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데서는 식을 찾아요. 합성함수를 구해 그냥.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근데 그거 약간 복잡하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리는 방법 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뭘 할 거냐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에 이런 식으로 요거가 4 여기가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선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걸 fx라고 보고요. gx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 4 여기 2 여기 4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뭘 그릴 거냐면 y는 g 합성 f x 이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쉬운 방법을 먼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쉬운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쉬운 방법으로 푸는 건 뭐냐면 f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에 g에 넣는 거잖아요. 봐봐. x좌표가 지금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정의역도 0에서 4 사이고 치역도 0에서 4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할 때 x좌표가 0에서부터 4까지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걸 f에다가 먼저 넣는 거잖아요. f에다가 집어넣어서 fx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fx 0 되고요. x에다 4 집어넣으면 fx 4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쓰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중간에 그냥 이렇게만 써 있으면 왠지 0,0에서 4,4까지 일자로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그게 아니잖아. 꺾이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 2,3. 이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x가 0에서 2를 거쳐서 4가 되는데 0에서 2까지 되는 동안에 y좌표는 0에서 3으로 변했고 2에서 4 갈 때 3에서 4까지 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가 꺾어지는 점이어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제 나는 x에 0에서 2 지나서 4까지 넣었는데 그럼 f는 0에서 3, 4까지의 값을 뱉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다시 g에다가 집어넣으면 숫자가 좀 더럽겠네. gfx 이렇게 생겼는데 g는 0이 들어가면 0이 나가야 돼요.
4가 들어가도 0이 나가야 되고요. 3이 들어가면 누가 나갈 거냐면 2가 나가겠죠? 이게 직선이니까. 이거 지금 2,4고 4,0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3이 들어가면 2가 나가야 돼요. 3이 들어가면 2가 나가야 돼요. 근데 얘도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왜 이러고 끝나면 안 되냐면 마치 그러면 y좌표가 0 됐다, 2 됐다, 0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지금 요 줄에 있는 애는 gx 입장에서 보면 x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0에서 3 지나서 4가 되는 거야. 0에서 3을 지나서 4가 된다고. 그럼 그때 g는요. 0에서 4 됐다가 2 됐다가 0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어딘가에 4가 됐다고. 0에서 4 됐다가 2 됐다가 0 돼요. 언제 4 되냐 하면 2일 때. 2가 들어올 때 4가 됐다고요. 그럼 여기 2는 x좌표가 얼마일 때 2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x가 0에서 2까지 변하는 동안에 y좌표 2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여기 3분의 4예요. 기울기가 2분의 3이 직선이어가지고 여기 x가 3분의 4일 때 fx가 2고요. 그때 gfx는 4라는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써있는 이 줄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꺾이는 점만 표시했는데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얘도 중간에 꺾이는 점이 있다고요. 그 꺾이는 점을 표시하려다 보니 얘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결국 뭐 하는 건데 이거 싹 지우고 얘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x 집어넣었을 때 gf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0일 때 0이에요. 4분의 3일 때 4예요. 4분의 3일 때 4예요. 2일 때 2고요. 4일 때 0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에? 4분의 3? 3분의 4. 얘 뭐야? 2? 응,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gfx 그래프가 돼요. 죽겠죠? 반대로도 하나 해볼까요? y는 f 합성 g 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럼 이제 x가 얘도 똑같이 0에서부터 4까지 움직일 거야. 그걸 g에다 먼저 넣을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g에다 집어넣어서 gx 찾아보면 0일 때 0이에요. gx는 4일 때도 0이에요. 근데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중간에 꺾이는 점 있었잖아요. 2,4에서. 그죠? 그래서 x랑 gx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요 녀석을 다시 f에다 넣을 거잖아. 마치 이게 f한테는 정의역처럼 움직인다고요. 0에서 4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4에서 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f에다 집어넣어서 f, gx 이걸 찾아보면 f는 0이 들어오면 0이 나가야 되고요. 4가 들어오면 4가 나가야 되고 0이 들어오면 다시 0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0에서 4 갈 때 얘도 뭐 리니어하게 0에서 4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꺾어진다고. 어디서 꺾어지냐면 2일 때 3으로 꺾여요. 2,3. 어디라고? 2일 때 3이라는 값이 된다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지. 4에서 0이 될 때 x좌표가 4에서 0이 될 때 2에서 3으로 꺾인다고요. 2에서 3으로 꺾어진다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지. 도대체 x에 뭘 집어넣었길래 gx가 2가 됐을까를 찾는 거죠. 그럼 0과
x좌표 0과 2 사이에 gx가 2라는 값을 갖는 경우 0과 2 사이에 x좌표 2가 되는 경우 언제다? 1일 때 2더라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그 뒤에도요. x좌표가 2에서 4까지 변하는 동안에 gx가 2 되는 경우 언제다? 이거 언제 빨간색이었냐? 3이다 그 얘기라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 한다고? 가운데 지우고 이거 사이의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린다고요. x축에 y축에 0,0 0,0 1,3 1,1, 2, 3 이 사이에는 꺾이는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자로 생겨서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그 다음 2,4 3,3 4,0 그래서 사이사이를 이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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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가장 빠르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요거 둘 중에 오른쪽 거를 정석대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정석대로 풀려면 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fx랑 gx 식을 먼저 찾아볼 텐데 fx를 먼저 찾아보면 아이고 fx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하고 2랑 2하고 4 사이에서 식이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0하고 2 사이에선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2하고 4 사이에선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에요. 그런데 지나가기를 4,4를 지나니까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요 녀석이 fx입니다. 그냥 식 두 개 찾은 거예요. gx라는 녀석도 식으로 찾아보면 0하고 2 사이에선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에요. 2x 그리고 2에서 4 사이에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8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2일 때 등호는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난 뭐 할 거냐면 이거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식을 찾아보면 이런 거야. fgx니까 이 x자리에 gx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2분의 3 gx예요. gx가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2분의 1 gx 더하기 2예요. gx가 2에서 4 사이에 있을 때 그냥 여기 x자리에 다 gx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gx 대신에 이제 x로 다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 gx랑 이 gx에다가 이거 넣을지 이거 넣을지를 고민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일단 얘부터요. 범위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 g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건 저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g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건 x 입장에선 0에서 1 사이랑 3에서 4 사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gx가 0에서 2 사이에 있다는 건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x에 관한 범위로 바꿔서 써보면 0 이상 1 미만 또는 3초과 4 이하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뭐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지 뭐. 1 이상 3 이하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그때마다 요 gx라는 녀석에다가 둘 중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지를 고민해보면 0에서 1 사이면 얘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0에서 1 사이는 여기니까. 3에서 4 사이면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식을 굳이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2분의 3에다가 2x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x가 0에서 1 미만일 때. 2분의 3에다가 2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x가 3에서 4 사이일 때. 오케이? 그럼 이제 위에 건 해결됐고 밑에 거로 내려와서 2분의 1 gx 더하기 2인데 그럼 이 gx에다가는 이걸 쓸지 이걸 쓸지 고민해야 되는데 범위가 1에서 3이니까 여기에도 걸쳐있고 여기에도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두 개의 범위로 쪼개야죠. 1에서 2 사이일 때랑 2에서 3 사이일 때로. 왜냐면 얘는 괜찮은데 이 gx에다가 둘 중에 누구를 집어넣을래 하면 2보다 크냐 작으냐로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 범위가 나누어지기를 얘랑 얘로 나누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2분의 1에다가 gx 자리에 2x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요때겠지. x가 1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2분의 1의 gx 자리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건 언제냐면 x가 2에서 3 사이에 있을 때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fgx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왕이면 범위도 순서대로 0에서 1 사이일 땐 2가 약분될 거니까 3x예요. 1에서 2 사이일 때는 이것도 이렇게 약분되니까 뭐야? x 더하기 2예요. 그 다음 2에서 3 사이면 약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x 6이냐? 마이너스 x 더하기 6이죠. 2에서 3 사이고요. 3에서 4면 또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3x 4, 3, 12. 요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fgx고요. 얘네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야. 0에서 1 사이에선 3x, 1에서 2 사이에선 x 더하기 2 요만큼. 그 다음은 마이너스 x 더하기 6 요만큼. 그 다음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이만큼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그럼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구해야겠지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서 그리는 것보다 당연히 얘가 빠르죠. 물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해하려면 노력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차피 얘도 뭘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머릿속에 수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귀찮게. 당연히 둘 다 알아둬야 되고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해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얘를 그리면 저거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것도 알아두시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 이야기고요. 다행인 건 막 2차 섞여 있거나 뭐 유리식이나 무리식이 섞여 있는 합성함수는 그래프 그리라는 이야기 안 하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그릴 수가 없고요. 식도 굉장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래프 그리라고 안 나오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요 정도. 1차거나 아니면 뭐 상수함수 정도가 섞여 있는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니까 꺾이는 점 잘 파악하시면 그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자, 칠판에 예제 몇 개 써놓을 테니까 연습 삼아 연습장에 한번 해보세요. 뭐 둘 다 지워야지. 요거를 지울 순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 손으로 제가 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합성함수는 F랑 G를 요거라고 그냥 그대로 두고요. 요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요 녀석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도 빠른 방법으로도 하나 해보고요. 아니면 느린 방법으로도 하나 해보고요. 느린 방법 이상하다. 실제로 식을 찾아서도 이렇게 식을 찾아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두 개 다. 이거 졸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도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그죠? 이거 식으로 찾으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해보시고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는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y는 가우스 x제곱 요거 하고요. y는 가우스 마이너스 x제곱 요거 하고요. y는 마이너스의 가우스 x제곱 이거 하고요. 셋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당연히.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 이렇게 세 개 한번 그려보십시오. 절대값은 뭐 됐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할까요?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그래프 먼저 세 개 그려보시고 이거 크게 그리세요. 좀 크게 넉넉하게 크게 요거 세 개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두 개도 한번 해보십시오.